오늘은 숲으로 갑니다. 서울에는 전체 면적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 속에는 산장 속 같은 카페, 산속에 숨겨져 있는 카페, 그리고 숲속에 있는 카페가 있다는 사실은 저를 아주 흥분하게 만듭니다. 차분한 곳들이지만 오늘은 이 숲속에 숨겨진 카페들을 투어합니다. 살 곳이나 찾았어요. 모든 장소는 전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첫 번째, 강북구로 서둘러서 이동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북한산 우이역 근처에 있습니다. 역에서 450m 정도 걸어가면 되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넓은 도로가 있는 한산한 도시 끝자락 풍경부터 넓은 계곡, 광수로 유명한 5성급 호텔, 가족 캠핑장, 먹거리 마을, 그리고 정감 가는 인테리어와 인스타 감성의 간판을 가진 액숙집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몸보신 힐링 마을입니다. 게다가 혹시나 몸보신만으로는 지루할까봐 꽤 재밌어 보이는 막걸리집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가장 재밌을 것 같네요. 입구가 참 개성 넘치죠. 도시와 자연이 정신없이 뒤섞인 450m를 지나면 목적지인 카페 산아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나름 숲속이죠.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페 산아래의 인기 메뉴는 아이스크림이 올려진 크로플로 알고 있었는데 크로플 같은 게 좀 잘 나가나 봐요. 아, 네, 크로플 많이 크로플하고 케이크도 많이 드시는데 치즈 케이크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네요. 얼굴은 너무 못생겨서 가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 라떼 한 잔이면 됩니다. 케이크 먹으면 점심 굶어야 되니. 카페 천장이 다른 건물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그와 더불어 시원한 통창으로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거기다 실제 장작을 사용하는 난로는 많이 뜨겁습니다. 숲과 간성 카페를 잘 섞은 듯한 재미있는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가 좀 더 끌렸는데 어머나 세상에, 프라이빗한 유리 온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일 낮인데 여기서 업무 미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도 빨리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온실 사용에는 2명이 필요했습니다. 할게 뭐라 의자도 한 캔데 10동쯤 되는 유리 온실마다 모두 난로가 있었고 작동은 아주 잘 됐습니다. 잘 작동하는 난로 전기값을 생각하니 눈치 보여서 사용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카페와 계곡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 아무튼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내부를 더 좋아합니다. 마침 주문한 카페 라떼가 나왔고 포근한 난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자는 조금 춥습니다. 커피 라떼 아트가 아주 예뻤는데 바리스타를 공부하신 분이 음료를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쁜데? 그리고 커피 맛은 뭔가 끄덕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평범한 맛입니다. 숲속 카페들은 책을 부르는 분위기였고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위를 행복하게 하십시오. 주위가 행복해지면 당신도 행복해지게. 그리고 이 문장을 친구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친구들은 싫어합니다. 사실 그러라고 시작했습니다. 진짜 싫어? 울면서 바로 두 번째 카페로 달려갑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종로 인왕산에 있는 더숲 초소책방입니다. 버스를 타고 자문곡의 윤동주 문학관 정류장에 내려서 800m 정도 걸어야 하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오는 길에 멋진 성도 보이고 문화 호랑이도 있습니다. 인왕산엔 호랑이가 많았었다고 하네요. 저건 도대체 뭘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옥으로 된 도서관, 그리고 산뜻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방문할 수도 있지만 즐기세요. 우리 뚜벅이니까. 더숲 초소책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는데 1층, 2층, 그리고 넓은 외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층입니다. 직접 만드는 빵과 반드시 읽어야만 할 것 같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고 어린 고객님들을 위한 아동부 마무리로 케이크까지. 1층은 판매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시된 책들은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인데 견본품이 있어 슬쩍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빵 리뷰가 특히 좋아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빵 먹으면 점심 굶어야 하니까 카메라 렌즈 닦으면서 2층으로 갑니다. 2층입니다. 공간은 시원하고 넓게 빠져있고 구석진 자리가 있었는데 카메라를 들고 가니까 다 저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그 밖에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저도 가볍게 한 곡 안 하겠습니다. 바로 뒤로 신기하게 생긴 탁자가 있는데 이렇게 자른 나무상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석에 고객은 옷무더기 뿐이라 아쉽긴 하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2층에서 바로 야외 테라스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이 상당했습니다. 저 풍경이 와 서울. 뒤로는 프라이빗한 텐트가 여러 대, 뒤쪽으로 가면 더 여러 대, 계속 여러 대.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풍경이 좋아 밖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유럽이야 인왕산이야. 텐트 안쪽 상황은 따뜻하진 않네요. 가족과 친구들의 온기가 강요됩니다. 저는 아래쪽 마당을 사용하겠습니다. 신기하게 등산로와 이어져 있는 마당은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시골 마당 같은 게 아주 좋았습니다. 실외는 애견 동반이 가능하다던데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연출입니다. 제 취향은 구석진 자리입니다. 제가 딱 원하던 자리네요. 거기다 풍경까지 미쳤다. 뭔가 캠핑홈 느낌도 나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크림을 안 바르고 왔습니다. 바로 다음 장소로 갑니다.
세 번째 장소는 인왕산 숲속 쉼터입니다. 초소 책방 왔던 길로 50m 정도 돌아가면 횡단보도와 안내 표지판이 나오는데 옆에 보이는 저 계단을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계단을 오르고 걷다가 다시 오르면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 400개쯤 오르다 보면 인왕산 숲속 쉼터가 나옵니다. 사실 카페는 아니고 산속에 숨겨져 있던 군초소를 목재로 다시 건축해서 쉼터로 대중에게 공개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2021 대한민국 목조 건축 대전 대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나무가 옷을 벗는 시기라서 생각보다 좀 심심한 느낌인데, 그래서 눈 오는 날 다시 왔습니다. 가는 길 미끄러지지 말라고 눈을 치워주시기는 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길은 조금 위험하지만 눈 덕분에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 있습니다. 이번엔 운치 있는 성곽길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온 것 같고 좋네요. 그렇게 오르고 또 올라서 한국이 참 멋있죠? 거의 뭐 재난 상황이긴 한데 오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죽지 않고 돌아온 인왕산 숲속 쉼터입니다. 확실히 눈이 오니까 더 숨겨진 것 같고 아련해 보이네요. 그렇다고 두 번이나 올 줄은 몰라. 건물에 있는 이 철길은 특히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눈이 와서 그런지 평일 낮인데도 많은 이용자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잠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평일 낮 평온하고 조용한 이곳 숲속 쉼터에 들어가면 숲을 코에 넣은 듯한 나무 냄새가 저를 반겨줍니다. 이곳은 기둥도 나무, 장틀도 나무, 등고선도 나무, 책상과 의자도 나무인 나무 그 자체인 건물입니다. 뭐 바닥도 나무, 천장도 한쪽에 책이 좀 있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커피만 없습니다. 자연 채광만으로 내부를 은은하게 채워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 앞엔 엉덩이 모양으로 자국이 난 의자가 있었는데 거의 눕는 수준으로 깊은 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풍경은 딱히 더 잘 보이지는 않네요. 앉은 지 5초 만에 일어났는데 의자를 자세히 찍는 것을 보니 그 당시에도 이상함을 좀 느꼈나 봅니다. 에잉 불편해. 눈과 함께하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뭔가 좀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지요. 다만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좀 많이... 아무튼 친구들한테 선물로 준다고 했던 장난 같던 메모가 하다보니 꽤 진지하게 쓰게 됐는데 마지막 글은 저랑 비슷한 친구를 위한 글입니다. 뭐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쉽사리 용기 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정리해서 전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진심이야. 그러니까 나 궁금해서. 그래. 잘 봐. 나 이런 거 좋아해. 너는